내가 무시했던 조수가 10년 후 심사위원장이 되어 나를 심사하게 된 날. 다음 지원자 김정숙 씨 들어오세요. 심사실 문을 열고 들어간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심사위원장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10년 전 제 뷰티샵에서 조수로 일했던 그 애였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원장님. 아니, 이제는 김정숙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서미진. 23세 촌스러운 파마머리로 찾아와 일 좀 배우게 해달라고 빌던 그 애가 이제는 국내 최고 뷰티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에 든 낡은 메이크업 케이스가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죠. 55살, 경력 30년의 베테랑이 신입 지원자가 되어 서 있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포트폴리오 보여주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10년 전의 기억이 선명히 담겨 있었습니다. 2015년 봄날이었습니다. 제 뷰티샵 정숙뷰티는 청담동에서 가장 핫한 곳이었죠. 연예인들이 줄 서서 예약하고 웨딩 메이크업은 1년 전에 마감될 정도였습니다. 그날도 바쁜 토요일 오후였죠. 문이 열리고 한 젊은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계신가요? 촌스러운 파마머리에 보라색 운동복. 손톱에는 매니큐어 하나 없고 얼굴엔 화장기가 전혀 없었죠. 뭐 하러 오셨어요? 예약은 하셨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일 좀 배우고 싶어서. 저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나이가? 23이요. 경력은? 미용 자격증은 있는데 실무 경력은 없어요.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학생, 여기가 어딘지 알고 왔어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동네 미용실이 아니에요. 알아요. 그래서 왔어요. 최고한테 배우고 싶어서. 최고한테 배우고 싶다. 저는 직원들을 불렀죠. 얘들아, 이것 좀 봐. 시골에서 막 올라온 애가 최고한테 배우고 싶다네. 직원들의 비웃음 소리가 미용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으로 얼굴이 빨개졌지만 물러서지 않았죠. 한 달만 기회를 주세요. 무급으로 일하겠습니다. 청소든 뭐든 다 하면서 배울게요. 무급? 그래도 안 돼요. 우리 샵 이미지 생각해야죠. 손님들이 이런 촌스러운 아가씨를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때 VIP 고객이 들어왔습니다. 유명 여배우 한소영 씨였죠. 어머 원장님, 신입이에요? 저는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아가씨예요. 그런데 서미진이 갑자기 한소영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10초만 시간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서미진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팔레트와 브러쉬였죠. 제가 만든 컬러 조합이에요. 한소영 씨 피부톤에 완벽할 것 같아서. 순간 한소영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머, 이 조합 너무 예쁜데요? 원장님, 이 친구 재능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상했죠. 한소영 씨, 이런 애들 많아요. 운 좋게 한번 맞춘 거예요. 제가 서미진의 팔레트를 빼앗아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됐으니까 나가요. 다시는 오지 마요. 서미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직원 하나가 말했죠. 원장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저런 애들 받아주면 우리 샵 수준이 떨어져. 재능은 아무나 가지는 게 아니야. 그로부터 2년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고객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했죠. 원장님, 죄송한데 다른 샵으로 옮길게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 그냥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해보고 싶어서.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만에 고객의 절반이 떠났죠. 그들이 간 곳은 미진뷰티라는 신생샵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오픈한 지 1년도 안 된 곳이었죠. 호기심에 찾아가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죠. 어서 오세요. 밝게 인사하는 직원들. 세련되면서도 따뜻한 인테리어. 무엇보다 놀라운 건 메이크업 스타일이었습니다. 자연스러우면서도 개성 있고 트렌디하면서도 품격 있는, 제가 10년 동안 고수해온 스타일과는 완전히 달랐죠. 실장님 계신가요? 네, 잠시만요. 미진 실장님. 그리고 제 앞에 나타난 사람. 서미진이었습니다. 어머 원장님? 어쩐 일이세요? 그녀는 2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련된 단발머리, 완벽한 메이크업, 자신감 넘치는 표정. 너, 내가 여기 실장이야? 네, 작년에 오픈했어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많이 배운다고? 제 단골들이 다 여기로 왔는데 우리 손님들을 어떻게? 원장님 손님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선택하신 거죠. 그녀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원장님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2년 동안 뭘 한 거야? 원장님께 거절당한 후 다른 샵에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어요. 그리고 매일 밤 온라인으로 해외 트렌드를 공부했죠. 그것만으로. 아니요. 가장 중요한 걸 배웠어요. 고객을 대하는 자세요. 무슨 소리야? 나도 30년간. 원장님은 고객을 소유물로 생각하셨잖아요. 내 손님이라고. 하지만 손님은 누구의 것도 아니에요. 서미진을 만난 후 제 샵은 급속도로 무너졌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 청담동을 떠나야 했고 직원들도 하나둘 떠났죠. 원장님 죄송해요. 저도 생활이 있어서. 마지막 직원마저 떠난 날 저는 샵 문을 닫고 혼자 울었습니다. 집에 가면 남편이 물었죠. 오늘은 어땠어? 응. 그냥 그래.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최고라고 자부했던 제가 신입한테 밀려 망했다는 걸. 작은 원룸에 홈 뷰티샵을 차렸습니다. 동네 할머니들 파마나 해드리면서 근근히 버텼죠. 그러다 뉴스에서 서미진을 봤습니다. 최연소 뷰티 디렉터 탄생. K뷰티의 새로운 리더 서미진. 화면 속 그녀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10년 후엔 한국 뷰티를 세계에 알리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정확히 10년 후 오늘 저는 그녀 앞에 심사를 받으러 온 거죠. 6장 굴욕적인 심사. 포트폴리오 보여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작품집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작품들과 최근 동네에서 한 메이크업들. 서미진이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스타일이 10년 전 그대로네요. 클래식은 유행을 안 타잖아요. 클래식과 구식은 달라요, 원장님. 원장님. 그 호칭이 비수처럼 아팠습니다. 실기 테스트 해보시겠어요? 모델이 들어왔습니다. 20대 젊은 여성이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만에 제대로 된 도구를 잡아서인지 아니면 서미진이 지켜보고 있어서인지. 30분 후. 깔끔하시네요. 하지만 요즘 트렌드와는 거리가 있어요. 트렌드만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고객이 원하는 게 정답이죠. 원장님은 늘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녀의 말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원장님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뭐요? 왜 저를 그렇게 무시하셨어요? 정말로 제가 재능이 없어서였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면 무서우셨나요? 젊고 재능 있는 애가 나타난 게 무서웠다고? 내가? 한소영 씨가 제 컬러 조합을 칭찬했을 때 원장님 표정 봤어요. 위협을 느끼신 것 같았어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때 저는 무서웠죠. 45의 나이에 23 신입이 제 자리를 위협할까봐. 원장님은 실력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그 실력을 지키려고만 하셨지 발전시키려 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날 떨어뜨릴 거야? 서미진이 잠시 서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합격입니다. 뭐? 하지만 신입이 아닌 교육팀장으로 모시고 싶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원장님의 30년 경력이 필요해요. 기초가 탄탄한 메이크업, 그건 원장님이 최고시니까요. 날 놀리는 거야? 아니요. 진심이에요. 원장님께 배운 게 있거든요. 뭘 배웠다는 거야? 난 너한테 아무것도 안 가르쳤는데. 반면교사요. 어떤 선배가 되면 안 되는지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는 진짜 스승이 되어 주셨으면 해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그때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덕분에 더 강해졌어요. 서미진이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제가 원장님 샵을 떠난 후 한소영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한소영이? 네. 그날 제 컬러 조합이 인상적이었다고 자기 개인 메이크업 해보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거절했어요. 원장님 단골을 뺏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이 너무 변하지 않으셔서 결국 2년 후에 받아들였어요. 그럼 처음부터 내가. 네. 하지만 원장님이 먼저 손님을 놓치신 거예요. 변화를 거부하셨으니까. 아팠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장님 같이 일해요. 서로 배우면서요. 내가 진짜 도움이 될까? 원장님의 기본기는 정말 대단해요. 다만 그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셔야 해요. 서미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원했던 기회를 이제 제가 원장님께 드릴게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55살의 손과 탄력 있는 33살의 손이 맞잡았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이제 저는 미진 뷰티 아카데미의 교육팀장입니다. 매일 젊은 친구들에게 기초를 가르치고 그들에게서 새로운 트렌드를 배웁니다. 원장님, 이거 어때요? 신입이 보여준 메이크업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와, 이런 발상은 어떻게 한 거야? 원장님이 가르쳐 주신 기초에 제 아이디어를 더한 거예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실력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나누고 발전시키는 거라는 걸. 어느 날 한소영 씨가 찾아왔습니다. 원장님, 다시 뵙게 되어 기뻐요. 한소영 씨, 그때 일은 정말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오히려 원장님이 계셔서 이 아카데미가 더 특별해졌어요.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제가 가르친 10명의 학생이 수료증을 받았죠. 이제 여러분은 뷰티 아티스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실력만큼 중요한 건 겸손입니다. 제 옆에서 서미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미래의 스승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학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식이 끝나고 서미진이 말했습니다. 원장님, 이제 진짜 원장님이 되셨네요. 무슨 말이야? 예전엔 샵 원장이셨지만 이제는 사람을 키우는 진짜 원장이잖아요. 집으로 가는 길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55살. 주름은 더 늘었지만 10년 전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오늘 어땠어? 딸이 물었습니다. 좋았어. 정말 좋았어. 엄마가 다시 일하니까 훨씬 젊어 보여. 창밖을 보니 노을이 아름답게 지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무시했던 그 애가 이제는 제 상사가 되었죠. 하지만 억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놓쳤던 걸 배웠으니까요. 진정한 프로는 실력을 독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라는 걸.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용기 있게 손 내미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오늘도 누군가 문을 두드릴 겁니다. 일 좀 배우고 싶은데요. 이제 저는 웃으며 말하겠죠. 어서 오세요. 함께 배워요.